이번 주 시장을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도미넌스가 빠지는 흐름이 정말 뚜렷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시장 자금들이 단순하게 시장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알트코인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래 비트코인 하락하면 어떠죠? 알트코인들도 같이 빠지죠. 그게 아니라는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눈치 빠른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현재 시장 흐름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사실. 특히나 요즘 들어가지고 테마가 확실한 알트코인들로 유입되는 빈도 자체가 눈에 띄게 상승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시장을 강력하게 주도하고 있는 게 바로 중국 관련된 테마 코인들입니다. 중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중국 관련 코인들이 무려 30% 이상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1.5%가량 적지 않게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치고 올라온다라는 거는 이게 단순한 우연은 아니라는 거고, 분명하게 9월달 본격적인 알트 시즌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탄입니다. 저는 새벽 시간인데도 이런 흐름들 보면서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솔직히 소름이 돋았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우리한테 또 한 번의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중국 관련 코인들, 우리 이미 신사 채널 단기 종합방통에서 추천을 드린 바가 있었고, 이미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된 상태죠. 오늘 새벽 4시에 매도 체결된 온톨로지 같은 경우도 미리 저희가 목표가 매도 타점을 걸어놨기 때문에 깊은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매도 알람 사인 드렸고요. 신사 채널 커뮤니티 회원분들께서는 지금 잠을 자다가도 이번에 수익 실현이 되셨습니다. 단순하게 미리 목표 타점에 매도만 걸어놨을 뿐인데, 우리 커뮤니티 회원분들 계좌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수익이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잠을 주무시거나 여행을 가시거나 업무를 보시거나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타점을 미리 제시를 드렸기 때문에 나는 놀거나 일하거나 쉴 때도 돈은 계속 굴러가면서 수익을 쌓아나간다는 점이 핵심인데요. 흔히 말해서 역사를 알면 미래를 알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죠. 과거에도 시장은 항상 특정 테마를 중심으로 순환 장세를 보여온 바가 있었고, 지금이 바로 그 흐름 자체가 바뀌는 초입 구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정비할 시점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보유 종목을 늘려나가는 게 아니라 다가올 테마에 맞게 전략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는 거고, 제가 앞으로 날카로운 타점에서 신규 추천 드리면서 실질적인 기회 만들어 드릴 예정이고요. 기본적으로 시장은 언제나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웃어줍니다. 이번 흐름들 놓치지 않고 함께 잡아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요, XRP 리플에 대한 단기 고점 라인 제시드리고, 실제로 이번에 4,850원 단기 고점 라인에서 수익 실현하고 나서 다시 현재 저점 라인에서 추가 분할 매수 드리고 있죠. XRP 리플 전용 타점방 운영 중에 있고, 그리고 알트코인 시장 테마에 맞게 효율적으로 제시드리고 추천드리는 알트코인 단타방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챗 GPT AI 인공지능까지도 활용하고 있는 단기 타점방까지, 이렇게 총 3개의 방을 운영 중에 있고요. 기본적으로 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바로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우리 구독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입니다. 추가 매수 타점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XRP 중요 내용과 함께 쉽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연준의장 파월의 한마디가 앞으로 시장에 있어가지고 엄청난 불씨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에서 보는 관점은요, 그 뒤에 훨씬 더 큰 그림이 숨겨져 있다는 입장인데요. 최근까지만 해도 연준 의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인플레이션 위험하다, 고용은 괜찮다, 금리 내릴 상황 아니다, 이렇게 전부 다 경고했었죠. 그런데 파월은 다음날 갑작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인 거고 금리는 머지않아 내리겠다. 당연히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발언인 건데,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길 겁니다. 왜 미국 연준의장 파월은 이런 태도를 보인 걸까? 정말로 시장 살리려고 단순하게 금리를 내리려고 하는 걸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정치가 깔려 있는 거고, 그 중심에는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의 압박 때문이겠죠.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연준 이사들 갈아치우겠다, 실제로 교체까지도 했습니다. 파월 입장에서는 맞서다가 잘리든가 아니면 트럼프 뜻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미국 연준의 독립성을 지켜나가든가, 저는 지금 파월이 제3의 선택을 꺼낸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게 뭘까요? 금리 인하라는 표면적 카드 뒤에 인플레이션 목표 자체를 바꾸고자 하는 그림입니다. 지금 목표 같은 경우는 2% 수준인데 이거를 3%로 올릴 수 있다는 시나리오죠. 얼핏 보면 말도 안 돼 보이지만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20년 전까지는 3%를 기준으로 잡았던 나라입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 지금 미국 경제는 과거랑 다르다라는 거예요. 리쇼어링, 인공지능, 생산성 급등, GDP 성장률이 선진국 중에 독보적인 상황인 거고, 그러면 고성장이 오면은 인플레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2%의 억지로 맞추려면은 금리를 계속 높여야 되고, 그렇다면 고용이 죽겠죠. 파월이 이거를 바로 언급을 했습니다. 고용 둔화 위험, 데이터는 멀쩡해도 속은 썩고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저는 여기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에 미국 연준이 인플레이션 목표를 3%로 바꾼다? 그 순간 암호화폐 시장은 완벽하게 다른 국면으로 가게 됩니다. 채권이나 달러 같은 안전자산 매력은 떨어지면서 유동성이 위험자산으로 몰리게 될 거고, 비트코인 같은 1차 수혜자산은 물론이고요. 제도권 편입들이 눈앞에 와 있는 XRP 같은 경우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시장은 아직도 이거를 그냥 금리 인하네 이 정도로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표면만 바라본다라는 거고, 저는 이게 상당히 무서워요. 구조는 이미 바뀌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인플레이션 목표가 3%로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달러 자산은 힘을 잃을 거고,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빚으로 녹여내면서 오히려 부담을 줄여내게 될 겁니다. 반대로 위험 자산들은 새로운 자금의 유입을 막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단순히 알트코인이 아니라 실제 사용, 제도권 인프라, 여기에 가장 가까운 XRP 같은 자산들이 중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파월 발언에 대해서 단순한 반등 이벤트로 보진 않습니다. 이게 글로벌 자본 흐름 자체가 바뀌는 전환점인 거고, 미국 연준이 사실상 인정을 한 겁니다. 저성장 시대는 끝이 났다. 새로운 성장 국면이 왔다. 그러면은 우리 투자자에게 남는 질문은 딱 하나겠죠. 그럼 나는 어떤 자산 위에 올라탈 것인가? 저는 여기에 대한 정답은 뚜렷하라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그 안에서도 XRP 리플. 왜냐하면 이미 제도권 편입의 문턱까지 와 있는 상황이고, RLUSD 같은 스테이블 코인, XRP ETF 심사, 은행 인가 추진까지도 진행 중에 있죠. 결국에 현재 시점 중요한 건요, 지금 당장 가격이 아니라 앞으로의 구조입니다. 오늘 오르고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몇 년간 자본이 어디로 흐르는지, 이번 파월 발언은 이런 것들을 여실하게 보여줬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확신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단기 매매가 아니라 구조적인 이런 변화 위에 올라탈 줄 아는 시야인 거고, 그리고 그 시야 속에서 XRP는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인프라 자산으로서 재평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리플 XRP가 드디어 전세계 시가총액 100대 자산 안에 들어갔다는 속보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는 코인판 안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글로벌 금융자산 지도에서 CATL 같은 대기업들과도 같은 표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독일의 도이체 텔레콤 바로 뒤에 붙었고요. 이 장면을 보고 솔직히 좀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는 진짜 완벽하게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뭘까요? 단순하게 가격이 올라가지고 들어간 거냐? 아니면 XRP의 역할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거냐?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배경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되돌려가지고 잭슨홀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했던 발언을 한번 떠올려 보셔야 돼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죠. 시장 전체가 이제 돈이 풀린다,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유동성이 열리는 순간 가장 먼저 튀어오르는 게 위험 자산인 거고, 당연하게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 XRP가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XRP 같은 경우는 아주 결정적인 변수가 있었죠. 바로 미국 SEC와의 소송 자체가 완벽하게 끝이 났다라는 건데요. 수년 동안 붙잡혀 있었던 규제 리스크, 그 족쇄가 드디어 풀린 거고,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3달러라는 심리적인 저항선을 시원하게 뚫어낸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게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감만으로 가능한 흐름이었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데이터를 보셔야 되는 거고, CME에서 거래되는 XRP 선물 미결제 약정이 6,000건을 돌파를 했어요. 출시된 지 고작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나온 기록입니다. 누적 거래량은 이미 90억 달러를 넘어섰고요. 하루 거래량이 2억 달러를 넘긴 날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개인 매수세로서 설명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닌 거고, 기관이 움직였다라는 증거겠죠.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확실히 느낍니다. 이게 단순히 반짝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수급의 구조가 달라지고 있구나. 파생상품 거래량도 최근에 일주일 사이에 142% 폭증했고, 미결제 약정 규모만 해도 80억 달러에 달했죠. 이런 것들이 그냥 개인이 던지고 사는 게임이 아니라 자금의 체질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100대 자산에 진입했다라고 해서 이제 안전하다,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XRP ETF 신청이 들어갔다라고 해서 당장 돈이 폭발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ETF라는 거는 신청, 심사, 승인, 상장, 실제 유입,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 사이에는 언제든지 변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확정된 미래로서 착각하는 순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소송이 끝나자마자 글로벌 자산운용사 7곳이 동시에 XRP 현물 ETF 수정안을 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절대 우연이 아니겠죠. 이미 준비해놓고 있다가 리스크가 사라지니까 바로 움직였다는 거고, 여기서 흥미로운 거는 21 시어즈가 델라웨어의 XRP ETF 법인까지도 등록했다는 사실입니다. 델라웨어 같은 경우는 뭐죠? 미국에서 금융회사가 법인
법인을 가장 많이 세우는 지역이죠. 세금 혜택과 법적인 유연성 자체가 뛰어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ETF 출시를 위한 바로 이전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와 동시에 아시아 쪽에서는 실제 사용 퍼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SBI랑 손을 잡고 RLUSD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리플 넷을 적극적으로 쓰고 있는 나라인 거고, 만약에 RLUSD가 실제로 보급된다면 ETF로 들어오는 제도권 자금, 그리고 RLUSD로 늘어나는 실제 사용 수요가 양쪽 날개처럼 맞물리게 되겠죠. 저는 그래서 이번 장면을 이렇게 봅니다. 이게 단순하게 가격이 올랐다라는 뉴스가 아니라 단순하게 자리의 문제라는 거, XRP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그리고 그 자리를 언제 우리가 눈치를 채는가, 지금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숫자만 보면은 하루가 보입니다. 하지만 역할을 보시면은 시대가 보입니다. 오늘 뉴스가 하루짜리 뉴스가 아니라요, 시대를 가릴 수 있는 신호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기 가격이 흔들리시기보다는 이런 구조적인 변화라는 큰 그림 속에서 전략을 세울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추가 매수에 대해서 과연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현금도 점점 바닥나는데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겁니다. 시장이 떨어질 때 추가 매수 타점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께서 너무 높은 가격에서 성급하게 진입하시거나 한 방에 큰 비중을 몰빵하듯이 넣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결과로서 여유가 없어지고 결국에 후회하는 패턴들이 반복되곤 하는데요. 이 추가 매수라는 게 단순하게 지금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사자, 뭐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하락할 수 있는 단기 저점 구간을 미리 예상을 하시면 여유롭게 기다리는 것들이 더 효율적일 수가 있다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제 리플 평균 매수 단가가 4,5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가격이 4,000원이라고 해서 성급하게 물량을 늘리는 게 정답은 아니겠죠. 4,000원보다 더 내려올 확률, 그리고 어디까지 단기 저점이 열려있는지를 공부한 다음에 그 구간에 미리 일부 비중을 거미줄처럼 걸어두는 게 훨씬 더 현명합니다. 특히나 미국 시장이 활발히 움직이는 새벽 시간대에는 순간적으로 가격이 툭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 순간을 잡으려면 미리 매수 주문을 분할해서 걸어두는 게 좋다는 거고, 예를 들어가지고 10%씩 혹은 20%씩 나눠가지고 1차, 2차, 3차 이렇게 매수 구간들을 미리 설정해두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갑작스런 급락에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기회를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리플 전용 정보방에서도 늘 강조드리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무리한 몰빵 매수가 아니라 분할 매수 전략인 거고, 오늘 당장 사는 것보다는 만약에 1주에서 2주일 뒤에 더 낮은 가격에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득이고 훨씬 더 효율적인 전략이 되겠죠. 시장이 언제나 우리 예상을 깨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원칙을 지키는 게 결국에 살아남는 길이라는 거고, 효율적인 원칙 매매 그리고 여유 있는 분할 매수를 꼭 실천하시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
대해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